안녕하십니까, 우영표 작가입니다. 네이키드 애자일, 경영의 눈으로 애자일 바라보기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영 경제 이제 관련 서적을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자,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애자일,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저자분들은 한국 기업의 어떤 애자일이라는 철학을 이렇게 이식하고 전파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내용 먼저 짧게 요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자일, 한국 기업에 응용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애자일의 뜻은 이제 뭐 자율적이고 이제 민첩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MBO, KPI 대신 OKR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인사평가라든가 성과 측정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MBO나 KPI는 자, 요걸 뭐 요만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날 때 과연 이렇게 했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 OKR은 뭐 구글에서 쓴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목표가 나는 좀 필요합니다. 나는 이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자기 목표를 자기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실행하는 어떤 그 인사평가 방법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MBO, KPI 대신 OKR이 쓰일 수가 있을지 저는 조금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님들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애자일로 갑시다. 애자일의 기업 문화를 이식시킵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인 거고요. 제가 뭐 MZ 세대라든가 요새 또 그보다 더 어린 잘파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좀 더 이제 기성세대 가까운 분들, 40대 50대 분들은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상명 하복 문화, 위에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뭐 좀 물어보고 해,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문화가 쉽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애자일 코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책의 중간에 읽다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장님이 자, 우리 기업은 이제 애자일로 갈 거야라고 하면은 하는 일이, 애자일 코치 외부에서 굉장히 경력 좋은 분을 이제 내려다가 이렇게 딱 이제 내려 꽂는데, 과연 그분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칭만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러한 애자일 문화가 이 기업에 전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사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신문 기사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이렇게 기사에 나는데요. 뭐 3명이 개발한다고요? 게임에 더해진 애자일 문화. 그러니까 이 게임 업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젊고 유능하고 이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이렇게 착착착 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자일 문화가 잘 이제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자일 방법론을 펼친다. 그래서 게임 하나에 오랜 시간과 자원을 쏟아졌던 국내 게임사들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빠른 개발 속도를 중시하는 애자일 문화를 더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애자일은 민첩하고 자율적이고 빠르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기업 문화에 심어져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소개 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고전적인 개발 방법론의 단점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뭐 빠른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애자일,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신문 기사를 보면은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달성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애자일 혁신 정책들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애자일은 경영에서 크게 한 번에 롤아웃하는 방식 대신 작고 기민한 환류형 접근 방식을 말한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대구 달성군에서 그 시민들을 위해 펼쳤던 정책이 굉장히 적시에 빠르고 민첩하게 하는 정책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칭찬의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신년사라고 하죠. 이렇게 신년 첫 이제 시무식 때, 자, 우리 회사 올해는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는 애자일을 통해 현대차를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었고, 롯데그룹은 애자일을 통해서 성공보다 빠른 실패를 독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 최초로 애자일 조직을 도입하고 유형 근로제를 시행하는 등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KB국민카드는 협업과 혁신의 내재화 중심의 애자일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기업체 오너들, 뭐 CEO들, 경영자들도 애자일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게 우리 회사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문화가 좀 전파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자일이라는 게 앞으로 좀 많이 이제 강조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대기업에서 막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순으로 막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식스 시그마 운동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0만 개 중에 분량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게 뭐 품질 관리를 잘하자. 저는 이제 그 TV 만드는 회사에 이제 근무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제조 위주의 어떤 경영 철학, 뭐 경영 방향, 뭐 이런 거였었는데요. 그 애자일의 경우에는 뭐 600만 분의 1개를 이렇게 뭐 불량품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민첩하게 의사결정 빠르게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제 원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앞으로의 좀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사장님들도 뭔가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 문화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좀 비관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사장님들이 하나? 왜냐하면 사장님들 하면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업무 하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보나마나 뭐 애자일 조직 하나 만들고 거기서도 몇 명 이제 타스크포스 TF팀 만들어져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저 애자일 뭐 사례를 뭐 모아주세요, 뭐 이런 거 교육해 주세요, 전파해 주세요, 뭐 사내 교육 과정 좀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사장님들은 이렇게 본인이 애자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조금씩 애자일 문화를 이렇게 이식할 생각을 안 하고 신년사에서 빵 터트려 가지고 자 올해부터 애자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 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그룹의 신년사에는 유독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됐다. 애자일은 변화에 기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을 이행하는 다양한 방법의 통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갑자기 기업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애자일에 열광하기 시작했을까? 그 핵심은 혁신의 필요성을 경영자들이 절감했기 때문이다. 최근 10여 년 사이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몰락과 신흥 스타트업들의 비약적 발전을 동시에 목격했다.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기존에 통용되던 게임의 룰을 바꾸며 거대 기업들을 누르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됐다. 현대적 의미의 기업과 이를 관리하는 경영이라는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뒤에도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방법론이나 기법들이 소개됐지만 실상 이들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은 단 하나, 테일러리즘이었다. 그러니까 테일러리즘은 결국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실리면은 그거 불량 없게 잘 만드는 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품을 얼마나 불량 없이 잘 만드느냐를 관리하는 게 테일러리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테일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하듯이 이제 이런 거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다. 여기서 이제 애자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강력한 통제와 명령, 규율, 경쟁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정상 경영의 자리를 지켜왔다. 애자일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실체라기보다는 테일러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철학, 사고, 개념과 도구의 연결을 상징하는 포스트 테일러리즘의 메타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조를 어떻게 정확하게 불량 없이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의사결정의 민첩성이라든가 기민함을 살려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시장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어떤 경영의 큰 흐름의 변화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까지 테일러리즘이 좀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애자일 전환이 결국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이름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애자일 문화가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조사에 따르면 애자일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애자일에 맞지 않는 기업 문화와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자, 그 애자일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조직원들의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빠르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고 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원, 대리, 차장, 뭐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급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보고서 올리고 사인하고 뭐 결제받고 뭐 검토받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문화에 새로 애자일이 이식될 수 있을까라고 저자들이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경영의 도입도 비슷한 과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기업은 전담 조직이나 담당자를 둘 것이다. 그러면 전담 조직은 외부에서 애자일 코치를 영입하거나 내부 직원을 선발 및 교육해 시범 조직에 투입한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애자일 코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된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장님이 애자일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밑에서는 뭐 애자일 조직 이제 부서 만들고 TF 조직하고 그래서 애자일 경영현황 뭐 취합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보고서 만들고 뭐 전략방향 앞으로 뭐 애자일을 뭐 몇 년 안에 뭐 조직의 핵심 문화로 키우고 뭐 KPI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으로는 애자일 문화의 전반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의 본질에 집중하기 MBO보다는 OKR.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바를 한 번 더 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다수의 기업들이 KPI와 MBO를 글로벌 표준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애자일 경영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과 혁신적 조직 문화를 이룩한 글로벌 기업들은 OKR, Objective Key Result라는 성과 관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활용 중인 MBO 메커니즘의 골조는 탑다운과 순차적 세분화라는 특징이 강한 반면 OKR은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우선 강조하는 바텀업 차원에서의 목표 수립이 강조된다. 그 앞 페이지에서도 느꼈고 뒷 페이지에서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 저자분들이 이 책이 좀 이렇게 가독성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좀 쉽게 술술 읽히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덜 하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장이 길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면은 중간중간 좀 문장을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직장인들의 성과 측정, 인사 고가 과연 S급, A급, B급 뭐 이렇게 그 직원들의 어떤 그 등급을 나눌 때 연초에부터 시작해서 그 인사평가 시점까지 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면은 뭐 100만 개를 팔겠습니다 했는데 뭐 70만 개 팔았다. 그럼 너는 70점.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업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KPI, MBO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사평가가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애자일을 도입해서 OKR 방식,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해보니까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요걸 좀 목표를 올려잡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업 계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 개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요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개개인이 막 동기부여가 돼서 전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저희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인사평가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워낙에 뭐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OKR 방식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과연 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비판을 해보자면은 보통 이제 나름대로 이게 잘 나가는 IT 기업들, 대기업들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을 이렇게 불러서 뭐 부장님, 뭐 상무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누구누구님, 뭐 홍길동님, 뭐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호칭을 좀 편하게 부르자, 좀 수평적 관계로 이렇게 서로 존칭해서 님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뉴스에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상명하고 익숙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는 그런 거가 또 있더라고요. 이름을 할 때 뭐 영어 이름을 써서 내부에서 하는데 외부에서는 또 영어 이름 쓰지 말고 그냥 한글 이름 뭐 부장, 과장 이런 명칭을 붙여서 또 이렇게 사용하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아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다. 야 그냥 한글 이름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칭을 어떻게 좀 수평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기업 문화에 미처 접어들기도 전에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거 좀 바꾸자라고 그렇게 경영진에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영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뭐 OKR의 방식으로 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좀 이런 목표를 세워보고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먹혀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른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KPI가 뭐고 OKR이 뭐고 MBO가 뭐냐 하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MBO, Management by Objective, 그러니까 상사와 팀원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효율적 중심의 관리 체계. 그러니까 뭐 물건 잘 만들고 불량 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작년 연말에 내년 계획 이만큼 세워두고 그거를 뭐 100개 팔 건지 200개 팔 건지 미리 정해놓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MBO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KPI는 Key Performance Index,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제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개를 판다라고 하면 뭐 어느 지역에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 또는 뭐 새로운 어떤 그 판매처는 몇 개 확보하는, 각각의 좀 몇 개 이제 세분화 시켜서 요걸 달성하냐 안 하느냐, 이게 나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수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건 역시 이 MBO와 KPI가 이제 한 덩어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핵심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그러니까 조직의 성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수치, 뭐 A팀은 100만 개 팔고 B팀 200만 개 팔어. 그러니까 니네는 100만 개에서 담당자들끼리 10만 개씩 나눠서 그냥 고통 분담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이제 구성원들이 제가 작년에 10만 개 팔아봤는데 올해는 성장률을 고려해서 뭐 12만 개, 13만 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개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관리자는 그렇다면 15만 개까지 올리려면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게 OKR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격적인, 뭐 공격형인 목표 관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차이점만 알아도 어떤 그 직장 생활 할 때나 어떤 기초 교양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결론과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민첩함과 유연함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직된 시스템을 보완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에자일 자체는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장님이 신년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갑자기 근엄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뭐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걸 합시다! 라고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상명하복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에자일이랑 대치가 이 대치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에자일을 과연 전파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장이 합시다라고 해서 요새는 사장님이 하자고 해도 뭐 무조건 뭐 알겠습니다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잘 될까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호칭 바꾼다고 해결될 거라면 진작에 해결됐을 그 수평적 문화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값은 그냥 17,000원인데요. 우선 아주 좁게 보자면은 조직 문화 관리하는 부서, 뭐 인사팀, 뭐 관리팀, 뭐 HR팀 등등에서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아니면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먼저 읽어보고 에자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미리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겠고, 그건 직장인들이 이렇게 책상에 꽂아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상 디스플레이 하기에는 결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이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영 기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책상에 재테크 책이 올려 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네이키드 에자일 문화 아니면 뭐 피터 드러커의 뭐 마케팅 무슨 몇 가지 원칙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책상 디스플레이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정리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영상 다시 찾아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